22쪽에 세 문제 채점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서술형이랑 중단원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일단 10번에는 답이 4죠. 4. 4제곱이요? 그냥 4요. 4. 그 다음에 12번은요. 139. 139. 14번에는 4번입니다. 와! 됐어! 지우 다 맞았어? 뭐 틀렸어? 어? 아, 푸는 건지 몰랐어? 자, 여기 세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20번이랑 40번이요. 예? 세 문제요? 왜 나와 20번이? 12번, 12번이랑 14번이요. 14번이요. 자, 22쪽에 12번은 두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그랬잖아. 주은아,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앞에 것만 생각해봐. n분의 18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이라는 숫자가 이 18하고 어떻게 돼야 될까? 약분이 돼야 돼.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분수꼴을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분수들을 자연수라고 부를까 안 부를까? 안 부르지. 자연수는 그냥 1, 2, 3, 4, 5, 6, 7, 8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돼요 라고 하는 건 이 분수가 약분이 일어나가지고 분모에 있던 숫자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예를 들면 18 밑에 5 같은 숫자가 있으면 약분이 돼요? 안 되죠. 근데 18 밑에 3 같은 숫자가 있으면 어때요? 약분이 되고 요것만 남으니까 이렇게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18에 뭐여야 될까? 약수. 그럼 얘도 마찬가지. n은 27에 뭐여야 될까? 약수. 근데 이 두 분수가 동시에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n은 18과 27의 뭐다? 공약수. 그치? n은 18과 27의 공약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공약수 하면은 은호야 생각나는 거 있지? 공약수 하면 땡땡땡땡땡의 땡땡이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그래서 공약수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부터 찾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계산 안 해봐도 얼마일까? 최대 공약수가? 1, 3. 최대 공약수 아, 여기. 9지? 9, 28, 9, 3, 27이니까 최대 공약수가 9야. 그럼 우리는 9의 약수를 답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 9의 약수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래서 1, 3, 9 이렇게 3개 써주시면 됩니다. 또 22쪽에 질문 있어요. 14번도 아까 14번은 두 자연수의 곱이 저거고 최소 공배수가 저거고. 야, 이거는 그거네. A 곱하기 B는 뭐더라? G 곱하기 L. 맞지? 뭐 소문자를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주인공이 되는 숫자를 곱하면 걔네들의 최대 공약수랑 걔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 거랑 똑같다 그랬었잖아. 그럼 지금 두 자연수의 곱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두 자연수의 곱이잖아. 요게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야. 그런데 G하고 L 중에 자 G가 있고 L이 있는데 G에 해당되는 게 얼마인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L에 해당되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러면 그때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그냥 양쪽을 잘 비교해 보면 보이지 않을까? 그치? 유나야, 여기는 2가 몇 개 있어? 3번 곱해져 있죠? 근데 여기는 2가 2번 곱해져 있죠? 그러면 이 괄호 안에 2가 몇 번 있어야 돼? 3번. 여기 얘랑 지금 곱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여기는 2가 3번 곱해져 있지? 네. 다 합쳐서 3번 곱해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 빨간 괄호랑 초록 괄호랑 곱해서 얘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네. 그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2의 제곱이 있어.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될까? 2요. 그죠? 2 하나만 있으면 되죠. 네. 그러면 그 하나랑 요 두 개랑 곱해져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지? 그래서 빨간 괄호에 들어갈 첫 번째 숫자는 그냥 2 하나가 되는 거고. 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는 5가 4개나 있네요. 5가 4개. 근데 여기 5가 2개 있죠? 5가 2개 있어. 그럼 여기 5가 몇 개 있어야 돼? 5의 제곱. 그쵸. 5제곱이 있어야지. 그래야 합쳐서 5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7이 제곱 2개 있는데 여기 7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나머지 하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7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다. 요게 답이죠. 그죠? 몇 번이야? 4번이네. 요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또 질문 있나요? 뭐 10번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3쪽으로 가서 우리 서술형 문제들 각자 선생님 1이랑 2만 풀어주나요? 내가 예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풀어줄 거고요. 유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푸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서술형 페이지니까 내가 다른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풀이 과정을 뭐 어떻게 써라라고 얘기 안 하지만 서술형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옆에 유제들도 1단계, 2단계 써봅시다. 자, 일단 예제 1번을 볼게요. 예제 1번. 이거 우리 앞에서 많이 본 문제잖아. 뭐 만드는 거야 이거? 제곱수 만드는 거지, 그치? 제곱수 만드는 거. 근데 제곱수의 특징은 뭐다? 지모짝이지, 그치?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일단 가장 처음 할 일은 160이라는 숫자를 뭐 해봐야 돼? 소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160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암산되나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10 곱하기 16이잖아. 2의 다섯 2의 5제곱에다가 곱하기 5. 5 한 개, 그치? 자, 요렇게 생긴 게 160이야. 그러면은 지수가 모두 짝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둘 다 2의 지수도 홀수고 5의 지수도 홀수네. 그러면 얘한테 A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 A는 2도 갖고 있어야 되고 5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작은 A 값은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10 이렇게 하면 이제 1단계가 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B의 값을 구할 건데 그럼 A가 10이면 160에다가 A를 곱했잖아. 그럼 160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160에다가 10을 곱한 거잖아. 그지? 160에 10을 곱했어. 그럼 얼마지 이게? 이게 1600이죠. 잠깐만. 곱하는 게 아니구나. 나누는 거구나. 그죠? 나누는 거네. 그럼 160을 10으로 어떻게 했다? 나눴다. 그럼 얼마가 됐죠? 16이죠. 16이 됐는데 그럼 16이 B 값인가? 네, 아니. 자, 얘를 A로 160을 A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 B의 뭐가 되게 했어? B의 제곱이 되게 했다. 그랬으니까 방금 우리가 찾은 16이라는 숫자는 B가 아니라 B의 무엇이다? 제곱이다. 그러니까 16이 B의 제곱이다. 그치? 그러면 B 값은 지우에 얼마다? 4라 그래야죠. 그죠? B 값은 4다. 그래서 B는 4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뭐 A 플러스 B 구하는 거니까 뭐 쉽지. A가 10, B가 4니까 답은 뭘까요? 14가 되는 거네. 그치? 요렇게. 그래서 옆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할 때도 여러분 여기 왼쪽에 가장 작은 A 값 구하기 이런 거 있죠? 요 위에다 똑같이 써줘. 가장 작은 A 값 구하기 한 다음에 숫자만 바꾸면 되잖아. 그치? 숫자만 바꿔가지고 밑에 쓰고 또 B의 값 구하기 해가지고 쓰고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풀어주시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곱하여 그랬잖아. 그치?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제할 때. 자, 내려가서 2번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은 84하고 그 옆에 있는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x제곱하고 약수의 개수가 똑같아.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84의 약수의 개수 구하기. 우노 84의 약수의 개수 구하고 싶어. 그러면 가장 먼저 84를 뭐 해야 되니까? 소인수분해. 84는요 84는 7 곱하기 12. 2 곱하기 3 곱하기 7. 2의 제곱 곱하기 맞아. 2가 2개, 3이 하나, 7이 하나.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0. 뭐 이거 꼭 머릿속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소인수분해 해도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84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인데 자, 운호야. 요렇게 지금 소인수분해가 됐잖아. 그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더라? 그렇지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곱하면 돼? 그렇지. 그럼 몇 개다?
맞아요. 그래서 84의 약수의 개수는 12개야. 그러면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x제곱 이놈의 약수의 개수를 써야 되잖아.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x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다면 방법 알고 있죠?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지우야 지금 3에다가 1 더하니까 얼마 되고? 4지. 그 다음에 x라는 애한테도 1을 더할 거니까 이거 뭐라고 써야 돼? 4 곱하기 얼마요? 3 아니 식으로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x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만들어줘야 돼. x라고 쓰면 될까? 우리 여기가 3인데 여기다 4라고 썼잖아. 그지? 이 지수에 1을 더한 걸 여기다 쓰는 거지. 그럼 여기도 그냥 x라고 쓰면 서운하지.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여기다가 x에다 1을 더한 걸 여기다 써줘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또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일까? 4 곱하기 x가 먼저 되고 맞아. 곱하기랑 더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를 먼저 하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거는 4랑 x랑 먼저 곱한 다음에 1 더하게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x에다가 먼저 1을 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거랑 곱하는 걸 원하지. 그럼 뭐가 필요해? 괄호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다가 괄호를 딱 쳐줘서 요거까지가 2단계 답인 거예요. 요렇게 나타내라. 식으로 나타내라. 그렇게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게 12하고 어떻다? 똑같다. 그치? 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x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3단계는 2단계에서 나타낸 4 곱하기 x 플러스 1 얘가 12하고 같아야 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아까 지우가 생각한 대로 요 부분이 얼마가 되면 딱 좋아? 요 부분이 3이 되면 좋죠. 그죠? 그럼 요 부분이 3이 되려면 x는 얼마? 2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x는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과정을 다 배우고 나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거, 식으로 푸는 거 그런 게 훨씬 편해질 거예요. 중1 1학년 1학기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이제 숫자 계산에서 문자 계산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문자 계산하는 거를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런 걸 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풀릴 겁니다. 자, 넘겨볼게요. 24쪽으로 가서 24쪽에 중단원 마무리 문제 중에서는 몇 개씩만 골라서 풀어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남은 문제는 숙제고. 자, 예제 3번 봅니다. 예제 3번은 세 자연수 3 곱하기 x, 5 곱하기 x, 9 곱하기 x의 최소 공배수가 270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과정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 3 곱하기 x, 5 곱하기 x, 9 곱하기 x 해가지고 최소 공배수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지원아 여기다 얼마를 딱 쓰는 게 적당해. x 맞아. 이 세 숫자는 모두 다 곱하기 x를 갖고 있기 때문에 x로 나눌 수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x로 띡 나눈다면 여기는 얼마가 되고? 3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9가 되지.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최대 공약수예요? 최소 공배수예요? 최소 공배수지. 그럼 여기서 고 해야 돼? 스탑 해야 돼? 고 해야 돼. 그치? 고. 한 번 더 나눠야 돼. 얼마로? 3으로. 그치? 최소 공배수 찾고 있을 때는 둘만 나눠줘도 계속 나누는 거니까 3으로 한 번 더 나누면 1, 5, 3. 자,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니은자로 쫙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x만 빼고 나머지 숫자들 다 곱하면 얼마예요, 이거? 45네. 그치? 그러면 45 곱하기 x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45 곱하기 x인데 그게 은호야 얼마랑 같아야 되니까 270이랑 같아야 되니까 x가 그럼 몇일까? 6. 그렇죠. x는 6이에요. 자, 됐어. 그럼 끝났지. x가 6이면 문제에서 말한 세 자연수가 저 x자리에 이제 여기에 6 들어간 거 아니야. 여기도 6 들어가고 6 들어가고 6 들어가니까 세 숫자가 얼마예요? 18하고 30하고 96, 54하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놈이니까 누구다? 54를 답으로 쓰면 되겠죠. 그치? 처음에 이렇게 x로 나누는 거 그것만 잘 시작하면은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예제 4번은 두 분수 중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기하 분수. 이거 조금 어렵다. 어려우니까 채원이가 해볼까? 자, 채원아, 처음에 1단계를 할 때는 분모만 구할 거예요. 분모.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분수의 분모.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8분의 27에다가 어떤 분수를 곱할 건데 그 분수의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 네모분의 별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또 14분의 45 얘한테도 똑같은 분수를 곱할 거야. 또 네모분의 별 이걸 곱할 건데 이걸 곱해가지고 자연수가 되게 만들고 싶대, 지원아. 근데 1단계에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수의 분모, 그러니까 이 네모를 구할 거예요. 이 네모는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얘가 누구하고 약분이 일어나야 될까? 8이랑? 근데 여기 네모에 있는 요 자리에 있는 애가 8이랑 약분될 수 있나? 원래 약분은 얘는 얘랑 약분이 되는 거고 얘는 얘랑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27하고 약분이 돼야 돼요. 근데 요 네모 자리에 막 81 같은 게 들어가면 약분은 되지만 얘가 사라지고 얘가 남죠. 그렇게 되면 분수가 남을까 자연수가 남을까? 분수가 남아요. 분모에 있는 숫자는 사라져야 되는 거야, 결국. 그러면 요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27이랑 약분이 되긴 되는데 얘가 27보다 큰 수여야 돼, 작은 수여야 돼? 작은 수여야 돼. 자, 그럼 결론은 얘는 27에 무엇이면 될까? 약수면 돼. 똑같아. 그럼 여기서도 얘는 역시 45랑 약분돼서 사라져야 되잖아. 그럼 얘는 45에 무엇? 약수. 그래서 이 모양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되는 거냐면 27과 45의 무엇이다? 공약수가 되면 돼요. 그쵸? 공약수. 그쵸? 자, 그런데 27과 45의 공약수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의 뭐부터 찾아서? 최대 공약수부터 찾아가지고 그거의 약수를 찾으면 되잖아.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 얼마게? 잠깐만요. 9구단. 9요. 9단에 나오잖아. 그죠? 9, 3, 27, 9, 5, 45니까 최대 공약수 9예요. 그럼 이번에도 공약수는 9의 약수지. 그럼 뭘까? 9의 약수. 9의 약수 1, 3, 9야. 자, 그럼 2단계는 똑같은 방식으로 별을 찾는 거야, 별. 별은, 도연아, 별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 이 상황에서.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여기다 이것도 써놓을까? 는 자연수. 옆에도 는 자연수. 이렇게 썼을 때. 저 별은 무슨 역할을 해주면 될까, 도연아? 8과 음. 14의 이번에도 별하고 8하고 이제 약분이 일어나야 되지. 최대 근데 이번에는 8이 남아야 돼? X쪽에 남아야 돼? 누가 사라져야 돼? 8이랑 X 중에? X. X가 사라지면 8. 분모의 숫자가 남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모의 그럼 8을 이 X가 완전히 없앨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그쵸, X는 8의 배수가 돼야 돼. 그치? 이쪽도 똑같아. 이 14를 X가 다 없애줄 수 있어야 이게 자연수가 되거든. 그래서 별은 14의 배수. 그럼 결과적으로 별에 들어갈 숫자는 뭐다? 8과 14의 무엇? 내가 14의 공배수라고. 그치? 공배수. 그럼 또 공배수를 쓸 거니까 뭐부터 찾을까? 최소 공배수. 8과 1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게? 8과 14의 최소 공배수? 2. 잠깐만요. 최대 공약수 말고 최소 공배수? 56? 56이에요. 그러면은 56 하고 그 다음 건 뭘까? 112 하나만 더 찾을까? 168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쭉 있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별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랑 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다 구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분수를 이제 하나를 딱 고를 건데 그 분수가 가장 어땠으면 좋겠대? 가장 작았으면 좋겠대. 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지금 네모분의 별이라는 분수를 찾고 있는데 이 분수의 값이 가장 작았으면 좋겠대. 그러려면은 여기 들어갈 수는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요? 분자에 들어갈 숫자는 작아요. 작을수록 유리하죠. 생각해봐. 만약에 뭐 10분의 1, 10분의 3, 10분의 5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이 중에 가장 작은 애는 누구야? 10분의 1이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분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 분모는 어때? 커야 돼. 분모는 거꾸로 클수록 유리하지. 만약에 5분의 3, 7분의 3, 10분의 3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떤 분수가 제일 작아요? 이 셋 중에 10분의 4요. 얘가 제일 작은 거 아니야? 10분의 3이 제일 작죠? 자, 그래서 이 분수가 제일 작아지려면 분자는 작을수록 유리하고 분모는 클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선택만 남았어. 선택. 자, 별에 들어갈 숫자는 최대한 작은 걸 골라야 돼. 그죠? 그럼 별에 들어갈 숫자 요 중에서 최대한 작은 걸 고르니까 누구? 56을 골라야 돼. 그치? 56. 그 다음에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최대한 큰 걸 골라야 돼. 그치?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숫자 중에 최대한 큰 거니까 누구? 9죠. 9. 이렇게. 그치? 그래서 분모에는 9를 넣고 분자에는 56을 넣으면 이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기하분수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이렇게 어려워요. 원래 어떤 단원이든 단원 초반에는 좀 쉬운 문제들이 있고요. 단원 후반으로 가면 뒤에 단원으로 가면 이제 단원의 뒷부분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25쪽으로 가서요. 25쪽부터 중단원 마무리인데 이거 여러분한테 그냥 다 풀어라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 안 돼요. 몇 개는 우리가 먼저 사전에 풀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 숙제로 할 거거든요. 우선 그 내가 풀어보라는 문제들만 한번 풀어봐. 25쪽에서요. 25쪽에 4번, 5번 이 두 개만 한번 풀어봐 지금. 4번, 5번. 25쪽에 4번, 5번. 자, 4번의 답은 4번이죠. 네. 자, 4번이야. 재원이 어떻게 풀었어? 예. 소인수분해 하면 5의 세제곱이죠? 예. 얘를 제곱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 a를 곱한다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얼마? 5죠. 5. 가장 작은 수는 5야. 그럼 우리가 5라는 숫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도 계속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 어떤 식으로 찾았더라? 일단 5 찾고 그 다음은 뭐죠? 5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한 숫자 얘도 a가 될 수 있고 또 5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한 것도 a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계속 간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 채원이 어떤 걸 골랐어? 그쵸. 얘를 고른 이유는 그죠. 우리는 a 값이면서 그러니까 제곱수로 만들 수 있는 값이면서 4의 배수인 애를 찾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얘를 제곱수로 만들기는 하지만 4의 배수는 아니니까 그 다음 숫자를 보니까 얘는 제곱수로도 만들어주면서 또 4가 곱해졌으니까 4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놈이 합격이거든. 요 놈이 합격이면 그 뒤에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4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은 일단 350을 지원아 어떻게 해? 소인수분해해서 350을 소인수분해했더니 뭐야?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2. 응? 7이 있어야 되지 않나?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아닌가? 맞죠? 이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녀석이
얘가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 곱하기 7의 c제곱이 이걸 약수로 가진대. 그럼 지원아 여기 a, b, c에 들어갈 숫자는 여기에 지수인 1, 2, 1보다 각각 얘네들은 더 어때야 돼? 커야 같거나 커야죠. 그쵸? 얘보다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어야 얘를 약수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아무리 작아도 1 이상, B는 아무리 작아도 2 이상, 그치? C는 아무리 작아도 1 이상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는 A, B, C 중에 제일 작은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제일 최소한으로만 주는 거지. 최소한으로만 주면 A는 1, B는 2, C는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1번. 그치? 4가 되는 겁니다. 4.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7번 한번 풀어봅시다. 7번. 이것도 방금 앞장의 4번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7번 한번 풀어봐. 우리 옛날에 그거다. 그 워크북에서 했었었나? 워크북에 네 맞아 제곱이 맞아. 약수가 딱 3개인 자연수. 이게 어떤 수였냐면 제곱수들 중에 있었어요. 약수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약수가 홀수개인 숫자들은 무조건 제곱수라 그랬거든. 그럼 약수가 3개인 것도 홀수개인 거기 때문에 이건 제곱수 중에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곱수 중에서만. 근데 또 모든 제곱수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제곱수 중에는 약수가 3개인 것도 있지만 약수가 뭐 9개인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 제곱수 중에서 한번 찾아봐봐. 한번 시간을 줄게요. 풀어보세요. 9요? 9가 응? 9 81인데 9를 말하는 거야? 9의 제곱을 말하는 거야? 그냥 9를 말하는 건가요? 100 이상이잖아, 그지? 맞죠? 100 이상. 그러면은 지원이 또 3개야? 네. 지원이가 찾은 3개는 누구예요? 121, 169, 196 121이랑 169 169랑 196 196이요. 196은 14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아닌가요? 그럼 요거는 약수가 3개가 아니라 9개 아닌가요? 그죠? 그럼 도현이가 찾은 3개는 뭐야? 저요? 예. 저는 11의 제곱이랑 예. 14의 제곱이랑 예. 16제곱 16의 제곱 256. 256은 16의 제곱이긴 한데 이거는 소인수분해 된 게 아니죠. 아 이건 아니지 얘는 2의 8제곱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수는 9개 아닌가? 그지? 아직 정확한 답을 지금 맞춘 사람이 없는데 17제곱이 넘는 거 같은데 17제곱이 얼만데? 17제곱 379. 예? 17제곱이 그렇게 커요? 좀 남는데? 아 280. 289야. 아 17 아니야? 자, 그래서 답이 3개는 맞아요. 답이 3개는 맞는데 그 3개가 누구냐면 121 11의 제곱인 121이랑요 13의 제곱인 169랑요 17의 제곱인 289 요렇게 3개가 100보다는 크고 300보다는 작으면서 약수가 딱 3개인 친구들입니다. 그치? 아까 중간중간에 안 되는 애들 봤죠? 제곱수라고 해서 무조건 약수가 3개는 아니야. 약수가 홀수개라 그러면 다 맞는데 약수가 3개는 아니에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중간에 있던 뭐 14제곱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더 소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수가 9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빼고 소수의 제곱들만 되는 겁니다. 소수의 제곱. 14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탈락이 되는 거고 11이나 13이나 17 이런 숫자들은 소수들이잖아요. 그쵸? 소수의 제곱이었어야지만 약수가 딱 3개가 나오거든. 그러면서 그 값이 100과 300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애들만 고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요렇게 셋입니다. 그치?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은 문제가 이제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 옛날이라고 해봤자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중1이었던 친구, 작년이 아니지, 그러니까
올해 중1이었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 열심히 풀었었어요. 이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를 열심히 풀었었는데 여러분 학년부터 내년부터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이 쫙 이렇게 축소가 됐어. 그래가지고 잘 안 나와. 조금밖에 안 나와. 그래서 몇 문제 없잖아요. 이 책에도. 이런 문제들은 같이 좀 풀어보고 지나갈게요. 아, 원래 요런 게 재밌는데, 그제?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거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잖아. 니네가 이만한 벽면에다가 타일을 붙여, 타일.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일 거예요.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는데, 타일을 붙였는데 마지막에 타일이, 내가 이렇게 생긴 타일을 쭉 붙였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타일이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끝나가지고 여기 빈 공간이 남아버렸어. 야, 이러면은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타일이 꽉 맞게 빈틈없이 따다다닥 붙어야지 이쁘잖아. 그치? 그러면은 가로 방향으로도 빈틈없이 꽉 맞게 붙으면서 세로 방향으로도 빈틈없이 꽉 맞게 붙도록 그러도록 타일의 크기를 정해라. 이런 문제예요. 바닥 시공하면 안 돼요? 거기 사이에다가 타일하면 무서워가지고 넣으면 되잖아요, 막. 에이, 이거 안 이쁘잖아. 내가 만약에 타일의 크기를 정할 수 있다면 애초에 처음 정할 때부터 빈틈없이 붙일 수 있게 타일 사이즈를 정하면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 나오면 옆집이 거리가 아니라 사업장이어가지고. 나중에 너 결혼하면 너네 집에다 하시고 이 문제 풀 때는 자 빈틈없이 붙여봅시다. 그러려면 이 타일의 요 한 변의 길이 있잖아. 요 한 변의 길이가 240에 뭐여야 되겠어요? 약수여야죠. 그죠? 240의 약수, 뭐 예를 들면 뭐 8cm, 8cm짜리 쫙 붙이면 240 딱 맞을 거 아니야. 맞지? 이런 느낌으로 자 가로가 240이었기 때문에 요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240의 약수여야 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럼 세로 한 변의 길이는 또 쫙 붙였을 때 280에 딱 맞아야 되잖아. 그럼 또 얘는 또 280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타일은 정사각형 모양, 아니 288이구나. 288의 약수가 돼야 돼. 근데 이 타일은 정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동일해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288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240의 약수여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수는 어떤 수다? 288과 240의 일단 공약수, 요거의 공약수. 자, 근데 또 타일이 너무 또 타일이 또 조그마면은 붙이기 힘들잖아.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타일을 사용한다 그랬죠. 타일이 요만하면 엄청 많이 붙여야 되잖아. 근데 타일을 최대한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288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타일의 한 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타일을 사용한다라는 요 말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288과 240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일까요? 8보다 클 것 같은데. 계산 한번 해볼까? 288과 240의 최대 공약수. 48인가? 48 맞는 것 같은데? 최대 공약수가 48 나오죠. 그죠?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288이랑 240의 최대 공약수를 찾을 때 뭐 여러 번 나눴겠지만 사실 48로 한 번만 나눠도 밑에 결과물은 똑같잖아. 그치? 여기가 6이랑 5지. 이 6이랑 5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280%를 6번 들어가. 맞아. 288을 48로 나누면 6이란 얘기니까 세로 방향으로는 타일이 몇 장 들어가요? 6장 들어가요. 가로 방향으로는 타일이 몇 장 들어가요? 5장 들어가요. 이런 뜻이거든. 그럼 주은아 내가 여기다가 가로로 이렇게 지금 가로로 이렇게 이거는 딱 맞을 줄 알았는데 이거 문제집을 만든 사람들이 이 디테일을 생각 안 하고 만들었구만. 아무튼 여기 딱 맞았다고 합시다. 자, 마음을 열고 보세요. 저기 딱 맞았어. 5개 들어갔어. 세로로 6개 들어갔어. 세로로 6개. 세로로 6개. 둘, 셋, 넷,
도현아 이제 집착하지 도현아 집착하지 마. 집착하지 마. 자, 여기. 조금 너무 심각한데요. 그냥 자, 바닥 시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가로로는 5장이 들어갔어, 주은아. 세로로는 6장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렇게 꽉 맞게 이거를 딱 채웠다면 총 타일이 몇 장이겠어요? 30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0장의 타일을 이용해가지고 붙였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 또 있죠? 옆에? 15번. 15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볼까요? 네? 15번. 오늘 도로에 2개의 저들이 있다. 그러니까 국어 능력이 필요해.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해야지 풀 수가 있거든. 자, 15번 한번 풀어봅시다. 15번.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최대 공약수가 필요한 문제일까요? 최소 공배수가 필요한 문제일까요? 이 문제는 당연히 배수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8분마다 불이 켜지는 거잖아. 그러면 8분에 한번 켜지고 그 다음 언제 켜져? 16분에 켜지고 24분에 켜지고 이렇게 켜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배수의 개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전등은 8의 배수마다 불이 켜지고 B 전등은 12의 배수마다 불이 켜지잖아. 그럼 동시에 켜지는 시점을 찾으려면은 8과 12의 뭘 찾으면 돼? 8과 12의 공배수가 되는 시점마다 불이 켜진다는 거죠. 8과 12의 공배수가 되는 시점마다. 근데 8과 12의 공배수를 찾으려면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그죠? 은호야, 최소 공배수가 얼마일까? 8과 12의 최소 공배수. 맞아요. 공배수, 최소 공배수 24죠. 그럼 이제 24,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뭐 72 이렇게 나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자,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찾아야 되냐면 5시에 켜진 다음에 8시까지 두 전등이 동시에 불이 켜지는 것은 몇 번인가? 그랬죠. 그러면 5시는 세야 돼, 말아야 돼? 5시에 켜진 거는 세지 말아야 되죠. 왜냐면은 두 전등에 동시에 불이 켜진 후 그 다음에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그랬죠. 그러면 5시는 빼고, 자, 5시는 아니야. 그럼 5시 몇 분? 5시 24분. 그치? 5시 24분에 한번 동시에 켜지겠지. 또 그로부터 또 24분 후면 얼마죠? 5시 48분에도 켜지겠죠. 또 그로부터 24분 후 6시 12분 6시 12분에도 켜질 거고 동시에. 또 그로부터 24분 후 6시 36분. 또 그로부터 24분 후 딱 7시 정각. 그치? 7시 정각에도 한번 켜질 거고, 그로부터 24분 후 7시 24분에도 켜질 거고, 그로부터 24분 후 7시 48분에 켜지겠죠. 그러고 또 24분 지나면 이제 8시 넘어가잖아. 그치?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7번.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시간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유나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면 몇 분이야? 네?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이게 총 몇 분이에요? 3시간. 3시간이니까 몇 분이죠? 180분이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180 이하의 24의 배수를 찾는 거죠. 180 이하의 24의 배수. 그치? 그러면 몇 개 들어있는지 찾으려면 180을 그냥 24로 어떻게 보면 돼? 나눠버리면 되지. 180을 24로 나눠가지고 몇 번 24가 들어가는지 세어보면 24의 배수가 몇 개인지 찾을 수 있죠. 여기 7이잖아. 7, 4, 28, 7, 2, 14, 16 해가지고 나머지 12니까 어쨌든 몫이 7이죠. 몫이 7이라는 건 7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나눗셈을 통해서도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27페이지에 13번도 볼게요. 13번은 우리가 책에서 풀어봤던 문제야. 책에서 풀어봤던 문제인데 그때 풀어볼 때도 여러분들이 와 이게 되게 어려워 했던 문제야. 기억나요 이거? 아니요. 13번? 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아이고. 잘 기억해봐. 이거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지금 3일 전이요. 더 꼬리가 길구나. 저요?
치우스 내던 말인데. 자, 어떻게 있었더라 저거? 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고민되는 게 뭐였냐면 나머지가 서로 똑같이 나와야지 그 숫자만큼을 미리 뺄 텐데 나머지가 다 다르죠? 잠깐만, 나머지가 그러면 남는 수가 3이에요. 남는 수가. 자, 이걸 하나씩 써보면 4로 나누면 1이 남는다 이런 뜻이잖아 지금. 부족한 수가 맞아. 또 6으로 나누면 얼마가 남는다? 6으로 나누면 3이 남는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7로 나누면 이번에는 4가 남는다 이런 상황이잖아. 문제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남는 숫자가 다 서로 다르면 우리가 식을 세우기 어렵죠. 그래서 생각을 거꾸로 하자 그랬지. 4로 나눠서 1이 남는다라는 거는 3개가 부족하단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3개만 더 있으면 다시 나눠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꾸자 그랬냐면 4로 나누면 3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6으로 나눠서 3이 남는 거 이것도 어때? 3이 부족하다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7로 나눠서 4가 남는다 이것도 똑같이 3이 부족하다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4, 6,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를 찾은 다음에 그 숫자에서 3이 부족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뭐지? 내 거네? 잠시만. 여보세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이거 3이 부족하다, 그치? 페니턴 지우고 3이 부족한 숫자를 만들면 돼요. 그럼 먼저 4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고 6으로 나눠도 떨어지고 7로 나눠도 떨어진 애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얘네 셋을 뭘 구할까?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가지고 그거의 배수들을 보면 되겠지, 그치? 4, 6, 7의 공배수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최소 공배수가 얼마지? 최소 공배수는요 최소 공배수가 잠깐만요 얼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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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2 84 84. 최소 공배수 84. 근데 그냥 84를 갖다 놓고 84에서 3을 빼면 요 조건들은 만족을 할 거예요. 그죠? 84에서 3을 빼도. 근데 뭘 만족 못해? 문제에서 세 자리 자연수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84에서 그냥 3 뺀 숫자는 답이 될 수 없어. 그럼 84 말고 그 다음 배수를 구해야 되겠지. 그 다음 공배수가 누구야? 168이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텐데, 자, 가장 작은 세 자리는 168이고 그 168은 딱 나눠 떨어지는 애잖아. 근데 3이 걔를- 부족하면 3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3을 부족하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3을 빼준 것. 그래서 여기서 3을 빼주니까 답은 뭐가 돼?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165. 3을 부족하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28페이지까지만 나간다 그랬잖아. 28페이지에서는 일단 여기도 활용 문제가 하나 보이네. 23번. 야, 니네 행복한 줄 알아. 작년까지는 이런 거 막 책 한 권에 막 한 30문제씩 있었어요. 이런 활용 문제들이. 근데 그러니까 막 조건을 안 나오고 싶어 하네. 참. 조과 가능이 바뀌면서 많이 줄어든 거예요. 자, 일단 23번도 문제를 읽으면서 그거부터 생각해봐. 이거는 최대 공약수로 푸는 걸까? 최소 공배수로 푸는 걸까? 최소 공배수 공배수지. 빈틈없이 쌓았으니까. 아까 그 타일을 붙이는 거는 큰 직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정사각형을 붙이는 거였죠. 근데 얘는 어떠냐면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여러 개를 쌓는다 그랬지, 그치? 여러 개를 쌓는다 그랬으니까 아까 타일을 붙이는 상황이랑은 반대 상황인 거예요. 아까는 큰 직사각형을 작은 정사각형으로 채우는 거였고, 이번에는 직육면체 상자를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정육면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18과 15와 30의 배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배수의 개념으로 생각할 거는 당연히
최소 공배수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일단은 18과 15와 30의 최소 공배수부터 찾아봅시다. 얼마로 나눠져요? 3으로 나누면 6, 5, 10이니까 자, 최소 공배수 찾는 거니까 곱 2로 나누자. 3, 5, 5. 한 번 더 곱 5로 나누면 3, 1, 1. 자, 그럼 요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최소 공배수는 90이 되겠네. 그지? 90. 자, 그럼 이제 구해놓고 생각해봐. 저 90이 무슨 의미일까?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지금 상자를 쌓아가지고 큰 정육면체를 만들고 있잖아. 그럼 저 90이라는 것은 뭘까? 상자에 그렇지. 내가 만들고자 하는 큰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90이 되도록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봐. 18짜리를 몇 개 붙이면 90이 돼요? 5개 붙이면 90 만들 수 있죠. 15짜리를 몇 개 붙이면? 6개 붙이면 90을 만들 수 있고 30짜리를 3개 붙이면 90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전부 다 90이 되도록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세로랑 높이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세로랑 높이랑 같아야 되는 거 다 90으로 같다고. 아하. 그러니까 커다란 이렇게 정육면체를 만드는데 가로 방향으로는 이런 상자를 지금 5개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5개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를 붙이는 거고 세로 방향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는 6개를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는 박스 5개를 붙이는 거고요. 요 방향으로는 박스 6개를 붙이는 거고요. 높이 방향으로는 어떨까?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쌓는 거는 이 방향으로는 3개만 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3개만 쌓으면. 그러면 전체를 다 붙였을 때 그게 90짜리 정육면체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 이게 방금 말한 얼마? 90이야. A는 90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상자가 총 몇 개 들어갔어? 이것까지 대답할 수 있죠. 그죠? 가로로는 5개, 세로로는 6개, 높이로는 3개니까 전체 개수는 이거랑 이거를 다 뭐 하면 돼? 다 곱하면 전체 개수 나오죠. 근데 구해보면 개수도 몇 개야? 90이네. 그러면 답이 뭐야? 답이 0이네. 그치? A를 90개라고 하면 안 되죠. A는 90cm인 거고 B가 90개. 아무튼 B-A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건 단위 붙일 필요 없죠. 이거는 답은 그냥 0이라고 쓰면 되고, 자, 요런 게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에 풀어볼 게 한 문제 더 있는데 19번 19번 어떻게 푸나? 이거 그냥 쉬운 거 아니야? 제곱의 수 중에서 그냥 가장 작은 수 갖다 놓고 거기다 10 되게 만들고 지수를 2의 9제곱? 2의 9제곱으로 하면 2의 9제곱도 물론 약수가 10개긴 해요. 근데 약수가 10개가 되는 경우가 2의 9제곱 말고도 있겠지. 그치? 그치?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려고 그래. 약수가 10개인 애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뭐의 몇 제곱 곱하기 뭐의 몇 제곱 뭐 이렇게 있으면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곱해가지고 지금 얼마가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 그지? 1 곱하기 10도 있겠지만 1 곱하기 10은 방금 말한 것처럼 2의 9제곱이나 3의 9제곱이나 이렇게 돼야지 약수가 10개가 되는 거잖아. 이런 거 너무 큰 숫자들이죠. 그래서 자, 곱해서 10이 되는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면 2 곱하기 5 해가지고 9가 될 수 있지. 그럼 2 곱하기 5가 되려면 여기 지수가 얼마랑 얼마가 있었어야 돼? 1하고 4. 그쵸? 여기다가 1씩 더했을 때 2랑 5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제곱이고 여기가 4제곱이고 요러면은 약수가 10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런 숫자들보다는 훨씬 작은 숫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1제곱과 4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네모랑 세모에 들어갈 숫자도 최대한 작은 걸 넣어야 되잖아. 소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2랑 3인데
앞에다가 2 집어넣고 뒤에다가 3 집어넣는 거랑 자 앞에다가 3 집어넣고 뒤에다가 2 집어넣는 거랑 어떤 수가 더 결과적으로 작을까요? 앞에다가 3 넣고 뒤에다가 이거. 요게 더 작겠죠 결과가. 그치? 얘는 얘만 해도 지금 81에다가 2 곱하니까 162거든. 그치? 얘는 얼마야? 16에 3 곱하니까 4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48. 그러면 제일 작은 숫자는 누구다? 48. 요 놈이 약수가 10개인 애 중에 제일 작은 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배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 할 일은 뭐냐면 숙제 프린트 있죠? 숙제 프린트. 지금 그 숙제 프린트 답지를 줄 거예요. 답지를 줄 거니까 챕터 1에서는 틀린 거 고쳐오기로 했었잖아. 고쳐온 거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챕터 2에도 아까 틀린 문제 고쳐가지고 채점하시고, 모르는 문제는 나한테 질문하시고 지금부터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23부터 28까지, 워크북에서는 12, 13 요렇게가 숙제예요. 오 마이 갓.